자, 12번 손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는 균형과 협응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데죠. 손해를 한번 그려보면 손해가 있고 대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손해는 겉질이 3층입니다. 3층.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질에 1층과 2층, 3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뇌는 6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뇌는 6층이지만 손해는 2분의 1을 하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해에 이 2층에 조롱박 세포가 있습니다. 이 조롱박 세포가 이 2층에 있는데요. 자, 조롱박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조롱박 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롱박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조롱박 세포층이라고 하고, 이 세포층 안에 2층 안에는 조롱박 세포가 있습니다. 이 조롱박 세포가 이제 심부에 있는 손의 심부에 있는 핵을 이렇게 명령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기능을 합니다. 참고로 대뇌는 6층에 있고 이 5층에 거대 피라미드 세포층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출력층입니다. 이렇게 정보들이 나가는 출력층이 5번이고요. 4층에 있는 층은 이제 정보가 이렇게 입력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시상에서 정보들이 4층으로 정보들이 입력이 되고요. 1번, 2번, 3층은 주로 이 인접한 이러한 겉질의 정보들, 연합섬유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주고받는 층이다 라고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뇌 겉질은 주로 신경세포체, 이게 신경세포들이죠.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손의 겉질이나 대뇌 겉질은 이렇게 회색질로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뇌 속에는 이러한 신경 섬유들이 있기 때문에 백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뇌도 마찬가지로 대뇌 겉질은 회색이고 심부에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겉에는 세포체들이 이렇게 있고 심부에는 축삭이 있기 때문에 마리지비로 감싸 있어서 지방이 하얗게 보이니까 백색으로 보이고, 이제 이 대뇌에도 시상이라는 핵과 바닥핵, 이런 심부의 핵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손에도 심부에 핵이 있습니다. 손의 깊은 곳에 심부에 핵이 있다. 자, 그래서 손의 핵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또 기능학적으로 계통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좀 복잡한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앞옆과 뒤옆, 탈의 결절엽으로 구분을 합니다. 손해를 이렇게 이제 벗겨내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쪽을 앞옆이라고 하고요. 뒤옆. 그 다음에 이쪽을 탈의 결절엽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서 보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옆을 해가지고 이쪽이 앞옆이 되겠고요. 자, 이쪽이 뒤옆이 되고, 자, 이쪽이 탈의 결절엽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 틈새를 통해서, 첫째 틈새를 통해서 앞과 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틈새를 첫째 틈새를 통해서 앞옆과 뒤옆으로 나눠지고, 자, 이쪽은 뒤쪽하고 가쪽에 있는 틈새이기 때문에 뒤 가쪽 틈새를 통해서 뒤옆과 탈의 결절엽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쪽에 뒤쪽에 있는 뒤 가쪽 틈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앞, 뒤, 탈의 결절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기능학적으로 구분하면 척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척수손해, 대뇌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뇌손해, 안뜰 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안뜰손해, 이렇게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척수, 대뇌, 안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손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기능학적으로 구분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통 발생학적으로 분류하면 가장 원시적으로 가장 오래된 뇌를 원시 손해라고 합니다. 자, 원시 손해. 그래서 안뜰 손해는 가장 오래된 뇌고요. 자, 탈의 결절엽은 손해가 발생한 지 가장 오래된 원시 손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래된,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로 오래된 거는 옛손해입니다. 옛손해는 이제 척수손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앞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옛손해가 되겠고, 이쪽이 원시손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발견된 뇌가 새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새손해입니다. 그래서 뒤엽이고 되뇌와 관련되어 있어서 되뇌 손해는 이제 가장 이 손해 이 옆 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에는 심부에 핵이 있다겠죠. 이 손해 심부에 있는 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지 모양처럼 생겨서 꼭지 핵이라고 하고,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중간 위치에 치아 핵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벌레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벌레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벌레 구역 곁에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벌레 구역 곁에 있어서 벌레 격구역이라고 합니다. 벌레 구역과 벌레 격구역은 척수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척수손해라고 합니다. 옆의 가쪽 구역, 이 가쪽 구역에 이 가쪽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손해 방구의 가장 가쪽에 있는 구역, 이게 가쪽 구역은 되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되뇌 손해라고 합니다. 가쪽 구역에는 되뇌하고 관련되어 있고, 벌레 구역과 벌레 격구역은 척수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마지막 탈해와 결절인데요. 이게 결절이고요. 오돌토돌한 결절이 있고, 여긴 이제 실타래처럼 가느다랗기 때문에 이거를 탈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탈해 결절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탈해 결절엽은 안뜰기관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안뜰 손해라고 합니다. 귀 속에 우리 안뜰기관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귀 속에 이 평형을 담당하는 안뜰기관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안뜰손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심부에는 핵들이 있습니다. 손의 겉질에는 조롱박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조롱박. 이 조롱박 세포를 프루키니에 세포라고 합니다. 프루키니에라는 사람 이름이 체코에 있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체코에 있는 이 사람이 조롱박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롱박 세포 또는 사람 이름을 따서 프루키니에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조롱박 세포가 손의 겉질에 있습니다. 겉질. 그래서 손의 겉질에 이러한 조롱박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서 바로 심부에 있는 핵에게 명령을 합니다. 심부의 핵들을 보면 이제 벌레 구역에는 꼭지핵 있죠? 벌레 구역에는 이렇게 꼭지 모양처럼 생긴 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꼭지핵입니다. 벌레 격구역에는 이 꼭지핵과 갓 쪽에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간 위치핵이라고 합니다. 이쪽에는 중간에 위치한 핵이라고 해서 중간 위치핵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핵이 있습니다. 둥근 모양처럼 생긴 핵과 마개 모양처럼 생긴 핵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핵은 이 중간에 이 위치에 있어서 중간 위치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갓 쪽에는 치아 모양처럼 생긴 핵이 있습니다. 치아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핵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둥근 핵과 마개 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조롱박 세포가 이 심부에 있는 핵을 명령을 해서 바로 심부에 있는 핵에서 척수로 또는 되뇌로 또는 안뜰 핵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내줘 가지고 인체를 조절하게 됩니다.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지에 있는 핵은 벌레 구역이죠. 벌레 구역에 있는 핵인데 주로 몸통 근육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자세 조절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벌레 격구역에 있는 이러한 중간 위치 핵들은 주로 팔, 다리, 이제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의 협응에 관여를 합니다. 협응이라는 것은 코어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잡기 위해서 팔을 뻗을 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과 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협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 꼭지핵과 중간 위치핵은 팔, 다리와 몸통의 자세와 근육의 긴장도 및 운동 조절 기능을 합니다. 치아핵은 가쪽 구역에 있는 대뇌 손해죠. 그래서 가쪽 구역에 있고 이 치아핵은 대뇌의 기능 조절을 통한 섬세한 운동, 이 섬세한 운동이라는 것은 미세한 운동을 뜻합니다. 정밀한 수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뇌 기능 조절을 통해서 정밀한 수위 운동과 관련되어 있고 움직임의 시작이나 계획, 타이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치아핵 이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의도성 떨림, 겨냥 이상 이러한 장애들이 생기고요. 또는 실조성 구음, 언어장애인 실조성 구음 이러한 장애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꼭지핵 이 부분이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 몸통 근육 조절을 통해서 자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보행, 실조 현상이 생기고요. 실조라는 것은 움직임을 조화롭게 하는 기능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안정하게 이렇게 보행하는 것을 보행 실조라고 합니다. 중간 위치핵 이 부분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팔다리 근육의 움직임에 실조가 생기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조성 구음 장애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도 실조성 구음 장애가 생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곳은 미세한 혀의 움직임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얼굴 표정에 있는 표정 근육, 언어를 하려면은 그 턱에 있는 근육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세한 섬세한 그런 혀에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과 시작 타이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실조성 구음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탈의 결절엽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탈의 결절엽에는 심부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부핵이 없기 때문에 이 꼭지핵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자, 이쪽 꼭지핵이 이 척수손해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 그 안뜰손해, 꼭지핵이 안뜰손해의 역할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몸의 평형 유지 및 눈 운동 조절합니다. 자, 이쪽이 손상받으면 안뜰손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 감각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평형 유지를 관여하고 또 이렇게 몸의 평형 유지를 하려면 안구 운동하고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안구 운동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손해를 해부학적, 기능적, 계통 발생학적으로 한번 분류를 했습니다. 척수손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손해는 꼭지핵, 벌레 구역의 꼭지핵과 벌레 격구역의 중간 위치핵이 있죠. 자, 꼭지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 모양처럼 생긴 핵이고 중간 위치핵이 있겠죠? 둥근 핵과 마개 핵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척수손해하고 관련되어 있다겠죠? 자, 이 꼭지핵은 뇌줄기에 그물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줄기에 이렇게 그물체들이 이렇게 있죠? 그물체들이 중간내, 다리내, 숨내 이렇게 그물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물체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꼭지핵에서는 이렇게 그물체로 정보를 전달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뇌줄기에 안뜰핵이 있습니다. 뇌줄기에는 이렇게 안뜰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핵은 이렇게 안뜰핵에 정보를 전달해줘서 이 안뜰핵에서 척수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신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안뜰핵에서 척수로 가면 안뜰 척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경세포체가 척수로 이렇게 가면 안뜰핵에서 척수로 가니까 이 축삭을 안뜰 척수로라고 부르고요. 그물체에서 척수로 내려가면 그물 척수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는 꼭지액을 통해서 그물체로, 꼭지액을 통해서 안뜰액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척수와 관련돼 있어서 척수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간 위치액은 둥근액, 이 둥근액과 마개액이 있는데, 자, 이 핵은 적색액을 거쳐 적색 척수로로 전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내에 보면 이게 빨간 핵이 있었죠? 이 빨간 핵이 적색 핵이었죠? 중간 위치액에 있는 이러한 핵, 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겠죠? 이 신경세포체가 적색액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적색액에서는 자, 척수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적색 척수로로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꼭지액과 중간 위치액은 모두 다 척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척수손해고, 이 꼭지액과 중간 위치액, 이 부분은 꼭지액은 주로 몸통 근육을 조절해준다. 중간 위치핵은 팔다리 근육과 얼굴 표정 근육에 조절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대뇌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가 쪽에 치아 모양의 핵이 있었죠? 치아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치아핵은 대뇌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대뇌손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핵에서 이 정보가 중간내에 이렇게 적색핵이 있었죠? 이 치아핵의 정보는 자, 이렇게 적색핵에 정보를 전달해주고, 적색핵은 시상을 통해서 시상에서 대뇌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래서 대뇌 겉질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요. 자, 이게 운동 앞 겉질이나 1차 운동 겉질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자, 이 정보를 전달해 주면 이 치아핵이 어떤 운동에 오차가 발생했을 때 이 오차 정보를 치아핵이 적색핵을 통해 대뇌로 알려줘서 대뇌는 그 오차를 수정해서 다시 실행해서 척수나 뇌줄기로 보내주겠죠. 자, 그래서 치아핵은 적색핵을 거쳐 시상, 자, 이 시상을 지나서 대뇌 겉질, 자, 운동 앞 겉질과 1차 운동 겉질로 정보를 전달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뜰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뜰손해는 안뜰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안뜰기관은 귀 속에 보면, 속귀에 보면 이게 이제 바깥귀고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에 위치한 중간귀고요. 이 속귀에 보면 자, 이렇게 안뜰과 반고리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뜰과 반고리관은 우리 몸의 회전의 움직임,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이런 안뜰기관인데요. 이 안뜰기관하고 관련된 핵이 뇌줄기에 이렇게 안뜰핵이 있습니다. 자, 이 손해 중에 꼭지액이 있다겠죠. 이 꼭지액이 바로 안뜰핵을 거쳐서 정보를 안뜰 척수로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 여기에 안뜰핵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안뜰 척수로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요. 자, 이때 안뜰기관의 정보들이 꼭지액으로도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 기울어진
이 기울어진 정보, 또 회전된 정보, 이 정보를 이 안뜰기관과 반고리관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이 정보를 안뜰 핵을 통해서도 주고 또 이 정보를 다이렉트로 손해한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손해 겉질에 무슨 세포가 있다고 했습니까? 손해 겉질에 이런 조롱박 세포가 있다겠죠. 이 조롱박 세포가 바로 꼭지액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 기울어진 정보를 꼭지액이 안뜰액을 통해서 또 안뜰 척수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회전 정보, 기울어진 정보가 안뜰핵으로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이 안뜰핵에서는 또 이게 올라가는, 대뇌로 이렇게 올라가는 오름 신경이 있고요. 또 척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내림 신경 섬유가 있습니다. 안쪽 세로 다발의 오름 섬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름 섬유가 되고요. 안뜰핵에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안쪽 세로 다발의 내림 섬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기울어진 정보들이 이렇게 안뜰핵을 통해서 손해로 들어가고 또 위로는 대뇌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아래로는 또 척수로 정보를 전달해줘서 우리 몸이 기울어졌다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또 손해로 들어갔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손해가 알면 손해는 이 조롱박 세포가 손해의 신부핵인 꼭지액을 통해서 바로 안뜰핵을 통해 이렇게 정보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안뜰 척수로를 통해서 내 몸이 기울어진 것들을 균형을 잡고 평형을 유지하고 또 여기에 안쪽 세로다발의 오름 섬유 중에 여기에 중간 내에 3번, 4번, 다리 내에 6번이라는 뇌신경 핵들이 있죠. 자, 이 핵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줘서 내 몸이 기울어지거나 회전되면 안구 운동. 자, 3번, 4번, 6번은 안구를 조절해 주는 운동이죠. 안구 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뜰, 안구 반사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 안뜰 기관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과 안뜰이 있죠. 이 정보들이 이렇게 정보들이 전달되어서 안뜰핵으로 가고 이 안뜰핵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안쪽 세로로 올라가서 축삭 이름을 안쪽 세로 다발이라 하고 이제 오름 섬유가 있고 척수로 내려가는 안쪽 안뜰 척수로 안쪽 세로 다발의 내림 섬유를 안쪽 안뜰 척수로라 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내림 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이 기울어진 정보를 손해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대뇌는 의식적으로 알아서 척수를 통해서 균형을 이렇게 조절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의 다리를 보겠는데요. 이제 손의 다리는 세 개가 있다겠죠. 위쪽과 중간, 아래가 있는데요. 위쪽은 주로 이렇게 치아핵을 통해서 대뇌로 올라갈 때 이렇게 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다리를 위 손의 다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리고 대뇌 겉질에서 다리내액을 통해서 입력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 대뇌 겉질에서 이쪽이 다리내죠. 자, 다리내를 통해서 손해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리내에서 다리내 핵이 이렇게 있었죠. 대뇌 겉질에서 다리내로 정보를 전달해주면 다리내에 이 신경세포체가 손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겠죠. 자,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를 우리는 다리내 핵이라고 부릅니다. 신경핵입니다. 자, 그러면 다리내로 이렇게 입력할 때 이제 이쪽에 있는 다리가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서 중간 손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손의 다리가 있는데요. 아래 손의 다리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말초에서 들어가는 정보들이 있겠죠. 말초에서 오는 고유감각 이런 정보들을
척수와 숭례를 거쳐 이게 들어가는데, 자, 이쪽에 아래 손에 다리가 있습니다. 자, 말초에 이러한 정보들이,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사람이 팔,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이 근육 안에 이러한 감각 수용체들이 있죠. 스프링들이 있어서 근방추라는 수용체가 있고, 힘줄에는 골지, 힘줄, 기관이라는 근육의 장력을 감지하는 수용체와 근육이 늘어나는 걸 감지하는 이러한 수용체들이 있어서, 이 수용체를 우리는 근육 속에 있는 감각이라고 해서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근육이 수축했는지 늘어났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뭐 1A라든지 또는 2라든지 또는 1B라든지, 자, 골지 힘줄기관은 1B라겠고, 근육 방출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은 1A, 2라고 했죠. 이러한 감각신경들이 이제 이렇게 척수를 통해서, 자, 숭례를 지나서, 척수와 숭례를 지나서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의 겉질로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대부분 이렇게 손의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위쪽 손의 다리를 통해 들어가는 거 있지만, 자, 대부분 아래 손의 다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근육의 움직임 정보 이렇게 손해한테 알려주죠. 척수에서 손해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 경로를 척수 손해로라고 합니다. 이 실제 근육이 움직임 정보가 우리 인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실제 움직임 정보를 손해한테 알려주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손해는 대뇌하고 관련되어 있는 손해가 있고, 척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손해가 있고, 자, 우리 몸에 안뜰 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손해가 크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되뇌는 실제 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다리뇌한테, 자, 이게 다리뇌죠. 다리뇌에게 정보를 알려주면 실제 이 정보는 움직임에 계획된 정보입니다. 어떤 움직임을 계획하는 것인지 되뇌는 손해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계획 정보를 다리뇌 핵을 통해서 손해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손해는 움직임의 계획 정보를 알게 되죠. 움직임의 계획 정보를 알게 되고요. 말초를 통해서 근육의 실제 근육의 그 움직임 정보, 수축하거나 이렇게 늘어나거나 근육이 실제 움직임 정보를, 고유 수용 감각 정보를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손해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실제 움직임 정보죠. 실제 움직임 정보와 움직임에 계획된 정보를 손해한테 알려주면 이 정보를 손해는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만약에 오차가 발생을 할 때 오차를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오차가 발생한 것을 누가 알려준다면, 숭례에 보면 아래 올리브 핵이 있었죠. 아래 올리브 핵이 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를 해서 바로 손해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되뇌의 정보를 아래 올리브 핵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된 정보대로 실제 움직임 정보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아래 올리브 핵이 손해한테 알려줘서 오차를 감지하게 해주고요. 오차를 감지하고 이 손해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오차를 수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되뇌는 되뇌에서 들어온 정보와 척수에서 들어온 정보를 비교하죠. 비교해서 오차가 발생할 때, 자, 먼저
가 쪽에 치아액이 있었죠. 자, 치아액은 중간내 적색핵을 통해서 시상을 통해서 정보를 알려주죠. 그래서 치아액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중간내 적색핵으로 시냅스를 하고 중간내 적색핵에 있는 신경세포체는 또 시상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시상에 있는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브로드만 영역 6번과 4번에게 정보를 알려줘서 운동 앞 겉질과 1차 운동 겉질로 정보를 알려줘서 수정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되뇌에 알려주면 되뇌는 이 수정된 정보를 통해서 다시 뇌줄기나 척수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겠죠. 중간에 위치한 둥근액과 마개액이 있었죠. 둥근액과 마개액은 이렇게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적색핵을 통해 적색핵에서 척수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척수는 다시 말초로 정보를 전달해 줘서 이 근육의 움직임을 수정된 정보를 뼈대 근육에 알려줘서 뼈대 근육의 오차를 수정된 움직임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손해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렇게 수정된 정보를 이제 1차 운동 겉질에서 척수로 내려가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또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해는 되뇌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고 손해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 움직임을 수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는 또 어떻습니까? 안뜰기관, 내 몸이 기울어졌고 회전됐는지 이러한 균형 감각을 또 손해한테 알려줘서 손해는 이런 균형, 평형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미세한 근육들을 조절하겠죠. 자, 그래서 안뜰기관의 정보들이 손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되뇌한테도 알려주고 또 척수한테 알려주면서 또 균형을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출력 부분은 위 손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부분은 말초에서 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래 손해 다리, 중간 되뇌에서 다리내 핵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중간 손해 다리를 통해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는 신경섬유인데요. 되뇌를 통해서 들어가는 신경섬유가 있고 척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신경섬유가 있고 안뜰액을 통해서 들어가는 신경섬유가 있죠. 자, 주로 감각신경섬유이긴 하지만 이제 되뇌에서 운동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신경섬유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섬유가 있는데 오름섬유하고 이끼섬유가 있습니다. 오름섬유는 이제 아래 올리브핵에서 손해로 들어가는 신경섬유입니다. 숨내에는 이렇게 아래 올리브핵이 있었죠. 자, 이 아래 올리브핵이 움직임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때 바로 신경세포체가 손의 겉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축삭 이름을 우리는 오름섬유라고 부릅니다. 왜 이게 오름섬유라고 부른다면요, 손의 겉질에는 조롱박 세포가 있다겠죠. 아래 올리브 핵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래 올리브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손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롱박 세포를 다이렉트로 감싸면서 흥분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름섬유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나머지 이제 아주 가느다란 이끼 모양처럼 생긴 섬유가 있는데요. 이제 다리내 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죠. 다리내 핵을 통해서 되뇌에서 다리내 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손의 겉질로 들어가는 이러한 섬유를 우리는 이끼섬유라고 하고요. 가느다란 섬유인데요. 이 다리내 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축삭이 중간에 있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끼섬유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오름섬유라고 합니다. 축삭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척수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척수의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척수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섬유도 이끼섬유라고 합니다. 추가로 안뜰핵, 안뜰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이끼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되뇌에서 들어가는 정보, 안뜰핵에서 들어가는 정보, 척수에서 들어가는 정보, 이 모두 다 축삭을 이끼섬유라고 합니다. 가느다란 이끼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끼섬유이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조롱박 세포를 자극을 하고요. 아래 올리브 핵은 오차가 있을 때, 오차가 발생 시 아래 올리브 핵이 흥분을 해서 바로 조롱박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조롱박 세포가 바로 심부에 있는 핵으로 정보를 전달해 줘서 심부에 있는 핵은 대뇌로 또는 척수로 또는 안뜰핵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손의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벌려 보면, 이쪽이 앞옆, 뒤옆, 그 다음에 탈의 결절엽, 녹색이 탈의 결절엽인데 이렇게 펼쳐 보면 이렇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옆이고, 이쪽이 뒤옆, 이쪽이 탈의 결절엽인데요. 이제 이 틈새가 있죠. 이쪽에 있는 틈새를 우리는 첫 번째 틈새라고 하고 앞옆과 뒤옆으로 나누고요. 이쪽에 있는 틈새가 있죠. 뒤쪽과 가쪽으로 나눈 틈새여서 뒤가쪽 틈새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쪽이 벌레 모양처럼 생겨서 벌레 구역이라고 하고, 벌레 곁에 있는 구역, 그리고 가쪽에 있으니까 가쪽 손해방구라고 부르고, 손해벌레 안에는 이렇게 꼭지액들이 있고 둥근액과 막액, 치아액이 이렇게 벌레 곁구역에 있고 가쪽에는 치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타래처럼 생긴 타래와 결절을 합쳐서 타래 결절엽이라고 하고요. 안뜰손해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꼭지를 생각하고 둥근 마개를 생각하십시오. 둥근 마개 꼭지를 잡고 딱 열어보면 이 속에 치아, 틀니가 있다. 화장실에 이렇게 꼭지하고 둥근 마개가 있는데, 꼭지와 둥근 마개를 이렇게 열어보면 속에 틀니가 있다, 치아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심부핵을 외울 때 연상해서 외우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의 신경학적 연결을 보면 이제 되뇌에서 다리내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로와 말초에서 근육의 근방추나 골지 힘줄기관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손해로 들어가서 손해는 이제 이거를 움직임을 비교하고 오차가 발생할 때 오차를 감지해서 오차를 수정한다 했죠. 이 오차를 감지하는 이 핵이 이쪽에 아래 올리브 핵이었죠. 그래서 손해는 이거를 비교해서 움직임의 오차가 발생할 때 오차를 되뇌한테 정보를 수정해주고, 척수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오차를 수정해준다. 되뇌에서 손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획된, 움직임에 계획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 움직임 정보는, 근육의 실제 움직임 정보는 이렇게 말초에서 척수를 통해서 손으로 들어가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가 발생할 때 이 운동 계획이 아니고 수정된 움직임 정보를 되뇌한테 알려주고, 운동을 교정한 정보, 수정된 정보는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운동을 교정하게 되죠. 그래서 손해가 이렇게 움직임을, 정확한 움직임과 타이밍, 그런 협응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손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또 손해는 안뜰기관이 이렇게 있죠. 안뜰기관이 있어서 안뜰기관에 있는 정보를 손해한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줘서 안뜰기관의 평형 감각을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는, 균형을 잡고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손해가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뇌째 뇌실을 천장에 위치한다. 뇌실을 물어봤는데 이 뇌째 뇌실은 다리뇌와 손의 사이에 있죠. 그리고 평형감각과 근육 긴장도 유지에 관여하는 뇌는 평형감각. 이 평형감각은 안뜰기관에 있는 정보를 손해한테 알려주죠.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 유지,
이 근육의 어떤 협응 능력을 뜻하죠. 자, 이거에 관련된 뇌는 소뇌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리뇌하고 소뇌 사이에 넷째 뇌실이 있죠. 시상 옆에는 삼뇌실이 있습니다. 시상 옆에는 삼뇌실, 다리뇌하고 소뇌 사이에는 넷째 뇌실이 있고, 자, 이 소뇌가 바로 그쪽에 위치해 있고요. 평형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주로 소뇌죠. 자, 그래서 안뜰기관에 있는 이 안뜰기관의 정보들이 소뇌로 이렇게 들어가서 소뇌가 평형감각을 유지해주고 근육의 그 코어디네이션, 긴장도를 유지해준다. 협응 능력과 긴장도를 유지하는 데는 소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소뇌 방구를 연결하는 부위는, 그래서 소뇌 방구를 자, 해보면, 자, 이 가운데가 자, 소뇌 벌레 구역이 있고, 벌레 격구역이죠. 자, 이게 가 쪽에 있는 소뇌 방구라고 해서 가쪽 소뇌 방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절이 있고 실타래처럼 얇은 타래가 이렇게 있었죠. 자, 오른쪽과 왼쪽 소뇌 방구를 연결해 주는 부위는 벌레 구역이죠. 자, 그래서 답은 소뇌 벌레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손상 시 실조증, 겨냥 이상, 의도 떨림. 자, 여기에 말더듬증이라고 나왔는데요. 구음장애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더듬증보다는 구음장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니까요. 자, 이 증상이 나타나는 뇌는 자, 이렇게 실조라는 뜻이 조화와 균형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조화롭게 운동을 못하는 증상이 생기고요. 겨냥 이상, 운동 거리 조절, 이 운동 거리를 서로 조절을 하면서 겨냥할 때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고요. 의도 떨림, 활동할 때 이 떨림 현상이 생깁니다. 언어장애인 실조성 구음장애들이 나타난 현상은 바로 소뇌가 손상할 때 그러죠. 실조 증상에는 이제 보행 실조가 있습니다. 소뇌 벌레 구역이 주로 담당을 하겠죠. 팔다리 현상이 실조가 생기겠죠. 팔다리 실조는 주로 벌레 격구역이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겨냥 이상. 이 겨냥을 이상하는 것은 정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밀한 수위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쪽 소뇌 방구가 담당을 하고, 자, 의도성 떨림도 뭔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떨린다라는 것은 뭔가 협응 능력이나 미세한 수위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쪽도 가쪽 소뇌가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조성 구음장애, 정밀한 혀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어서 가쪽 소뇌가 주로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발생학적으로 원시소뇌. 자, 발생학적으로 원시소뇌는 탈의 결절엽이었죠. 탈의 결절엽이 손상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탈의 결절엽은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겠죠. 안구운동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안구운동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손상을 받으면 당연히 평형장애가 발생을 하겠고요. 자, 의도적으로 계속 떨림, 활동시 떨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텐션 트레머라고 하는데요. 자, 가쪽 소뇌 방구라고 그랬죠. 자, 보행 실조. 자, 보행 실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주로 몸통에 있는 근육을 조절하는 벌레 구역이 이제 보행을 할 때 담당을 하고요. 겨냥 이상은 가쪽 소뇌 방구가 주로 담당한다겠죠. 언어장애. 자, 이게 실조성 구음장애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밀한 운동이 필요하니까 가쪽 소뇌 방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이 언어장애, 실조성 구음장애는 이제 가쪽 소뇌 방구도 이제 영향이 끼쳐지고 벌레 격구역,
이 벌레 격구역도 이제 주로 팔다리, 앞면, 얼굴에 있는 어떤 근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벌레 격구역과 가쪽 손해 방구가 실족성 구음 장애에 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해부학적으로, 기능학적으로, 발생학적으로 한번 분류해 보시고요. 손해 심부에 있는 핵들, 한번 기능들을 정리해 보시고, 이제 알아둘 것 돼서 이 바닥핵에 손상할 때 떨림은 이제 평상시 안정을 취할 때 레스팅 트레마, 안정 시 떨림을 유지하지만 어떤 이제 목표적인 행동을 할 때는 또 떨림 현상이 생기지 않지만 손해 손상 시 떨림은 평상시는 떨리지 않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머가 두 종류가 있는데 평상시 안정할 때 떨림은 바닥핵 손상이고 뭔가 목표 있는 활동을 할 때 떨림은 의도성 떨림이다. 손해 손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손해 장애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 더듬증을 좀 우리는 실조성 구음 장애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 더듬이라는 것은 손해 손상 말고도 이렇게 말 더듬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실조성 구음 장애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